기자회견문. 기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족보 위조단들이 사기 행각으로 문중의 역사가 바뀌고 있으며 대대손손 내려온 문중의 재산을 탈취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족보는 같은 시족, 동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족, 동족이란 성과 본관이 같아서 동족의식을 가진 남계 친족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여러 족보에는 시족, 본종, 종족, 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족보는 동족의 세계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족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동족원까지의 세계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피적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 원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가계의 영속과 시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족보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시족을 단결하고 소목, 사당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분별하는 등 동족 집단의 본질을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족보는 이처럼 동족 결합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동족 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로닫고. 이렇게 귀한 족보를 위조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조단들이 우리나라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적인 사기극을 막기에는 생업에만 종사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문중에도 이러한 사기극에 휘말려 근본을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려온 막대한 문중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들의 만행을 파헤치기 위해 족보 공부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금까지 종중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족보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 문중의 족보를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족보 연구가에 따르면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 각 성씨의 집안마다 다소 다름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 대동고는 1세대를 30년으로 보아 30년마다 발행하고, 파보, 가승, 세보 등은 20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구보에 입보된 인물은 신보를 편찬할 때에 새로운 단자 수단과 상관없이 자리의 변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선조님들의 새로운 기록 상훈이나 혹은 관직 같은 것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자료를 추가 수단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신보를 편찬할 때에 수단을 하지 않았다고 편찬자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편찬자 마음대로 삭제를 한다면 그것은 한 집안의 인물들이 모조리 삭제되는 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3.
족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양자로 출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로 출계된 당사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생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그 아들이나 후손은 개인적으로 환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새 족보를 편찬할 때에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면 그 후손들이 무슨 자리 이동을 하게 되어 당대의 양자로 드렸던 집안의 후대가 끊기게 되고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가짜 족보를 만드는 이들이 빈자리에 그 집안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계대하여 족보를 발행한다면 그야말로 적손들이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엉터리 족보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4번. 그러므로 족보를 수단할 때에는 각 집안 소문중의 대표들이 단자의 수단을 책임지고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수단된 단자와 새로이 입보되는 인원의 수만큼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단금을 납부한 상태를 확인 후 편찬위원들은 각 소문중 수단 대표, 종친회장이나 임원들이 후보를 대조하여 여러 번 교정을 거친 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미처 수단을 하지 못한 집안일 경우 후보의 기록만을 그대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보에 입부를 하지 못한 소종중 종원들은 편찬위원회에 연락하여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추보를 편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라고 연구 기준을 내놓으며 우리 문중의 족보를 연구한 결과 근래에 편찬한 족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는 1771년, 1873년, 1911년, 1920년, 1983년, 1999년, 2014년, 2017년에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봄부터 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983년 보는 내용이 다른 두 종류 족보가 존재해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족보마다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거나 후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족보에 기록되어 게시된 조상님이 후대 족보에서는 삭제해버리는 만행도 있습니다. 태어난 월을 달리한 같은 해의 출생자를 족보에 기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족보 편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족보 위조단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족보 위조단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신설해야만 합니다. 고령화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문중 족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젊은 세대는 역사, 족보 바로 세우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저 또한 60대 중반이지만 문중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가구업에 종사하면서 족보 바로 세우기에 매달린 시간이 십수년입니다. 너무도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을 때마다 매번 각오를 다짐합니다. 후손도 아닌 자들이 버젓이 족보에 끼어들어 후손 행세를 하며 조상 묘소까지 파헤쳐 이장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신속한 조치를 악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주금시 현석공파 국수종중 큰집 김영준.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김시 수홍문파부 현석공 문중의 김상우입니다. 저는 서울 경기 충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주김시 수홍문파 대중의 기수이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에게는 경주김시 수홍문파부 현석공파 국수종종 큰집 김영준 장성께서 피해를 보셔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개로 일단은 한맥뿌리 문화연구원 최원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우 씨가 거리에서 이사하는 연구원 원장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한맥뿌리 문화연구원은 원래 해동과학연구회라고 하는 곳이 태동이 된 게 약 한 18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오다가 해동뿌리문화연구원으로 있다가 이름을 한맥뿌리문화연구원으로 이름을 명명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저는 현재 족보를 관련된 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연구를 약 한 18년 이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많은 것을 갖다가 이런저런 종중들의 문제점이랄까 족보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많아서 한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우고 모호한 그런 학문이 바로 이 보학, 계보보자의 배울학자에서 보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기를 아무도 하질 않는데 저희 몇몇이서 저희가 지금 저희 한맥뿌리문화연구원의 회원만 지금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 임원들은 약 고문님 한 분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총무 또는 우리 연구위원으로 해서 약 한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렇게 역사연구소인 이 수양열전이라고 하는 이 책도 제가 2006년도에 공저입니다. 이것은 공저. 우리 저는 해주체가인데요. 해주체 씨에 관련된 인물 도감입니다. 이것은. 이 책을 2006년도에 제가 공저에서 함께 참여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만리라는 분 나오죠. 훈민정음 보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최만리가 나오는데 그 최만리 선생이 바로 저한테 직계 선조님되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글천재 반대상소의 진실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 단행본으로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신 최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은 3.1운동 독립운동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적인데 의암 성병희 선생하고 이분하고 둘이서 저기를 해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낙인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 책을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집필을 해서 이것을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3.1 재헌운동지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역사에 왜곡이 되고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일을 하셨는데도 대우도 못 받고 이런 형국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제가 아는 만큼에 해서 자료를 근거, 그러니까 저는 야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정사에 입각해서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준 선생을 제가 만나 뵌 거는 작년 1월 달입니다. 우리 김태형 국장을 통해서 만났는데 작년 1월 달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마 이분도 몇 년 동안을 이리저리 아마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당사자들 계신데 제가 개족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있습니다. 족보를 만드는 각 문중마다 족보를 만들 때는 편찬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저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 현장에도 지금 같이 여러 번 제가 다녀보고 그 전라남도 옥과까지 가봤습니다. 곡성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인인데 지금 여기 지금 옆에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자료 해갖고 얘가 여기 저기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휘 국수의 적손 친손이다 이겁니다. 옥당공계인 휘 종성계열임 1983년도 계해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수라는 분이 이분이 언제뿐이냐면 명종 시절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명중이잖아요. 명종 시절에 1561년에서 1615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 어른이 어떠한 저기가 있었냐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젊은 나이에 24살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진사 생원이었던 거? 네. 생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조선조 초기에는 생원공이 없었어요. 생원이. 왜 없었냐? 생원은 중국에서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세조 임금이 세조가 되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이 이후부터 바뀝니다. 이 편제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경국대전에 이 묘형이 바뀌어서 이때부터 왜 중국에서는 생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히 우리 제후국인 우리 조선에서 어떻게 생원시를 갖다가 합니까? 라고 이제 황제하고 하는 얘기가 저기에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래서 세조 임금 그 시절 이후부터 생원이라고 하는 진사시를 초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사하고 생원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요즘에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보죠? 고등학생들이? 대입고시. 그렇죠? 아니 대입고시가 아니고 수능을 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진사시나 생원시는 여기서 입격을 하잖아요. 합격이라고 안 하고 입격이라고 합니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입격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성균관에 내가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끝나요. 왜? 생원이나 진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그 당시에는 대우를 받았어요.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분 산소를 제가 가서 봤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잘 해놓으셨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의 적선이 홍기라는 분이 이분이 옥당공이세요. 호가. 옥당이라는 호인데 옥당공 계열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저기에. 그래서 옥당공계가 이정, 여우, 하일, 성택, 종성, 국천 이렇게 이게 원선들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진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준영 이분이 원선인데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어디서 배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배제가 돼요.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진수. 이분이 여기 의수라는 분, 그러니까 치연이라는 분의 둘째 아들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딴 데로 갑니다. 출계, 수백국 뒤를 이었다 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뒤로 갔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족보. 1873년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이 족보가 1873년 족보인데 이 족보 내용이 1809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저는 볼 적에. 뒤에 거는 최근에 만든 거는 제가 인정을 않고 구보에서 연결이 됐나 안 됐느냐를 따져주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뒤에 오늘 잘못 만들어서 잘못 만드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한 두 달? 두 달 정도 제가 그 족보 전문 도서관이 부천에 있습니다. 이게 국립도서관, 주장각, 장서각 싸그리 다 뒤져도 이 문중의 족보가 많지 않아요. 옛날 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1920년대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있는데 그게 일부분만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1873년 족보 같아도 기껏 해봐야 한 50년 이전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150년 정도에 우리가 1세대를,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을 보면 몇 세대 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350 보면 5세대 전이에요. 그럼 5세대 전이면 나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고조, 현조까지는 되겠죠. 현조. 그죠? 예를 들어서 나, 아버지, 부, 조부, 할아버지, 그 위에 중조부, 고조부, 그죠? 그 다음에 현조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간다 그러면 현조부 벌써 5대가 지나가잖아요. 세대가. 5세대가 지나가니까 6세대가 지나가니까 빼더라도 고조까지는 내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조에서부터 나까지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이쪽 계열의 둘째 아들인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하고 전혀 다른 데로다가 아주 멀리 가세요. 멀리 저 양아들로 나가버려요. 출계를 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시죠. 족보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분을 빼가고 진술하는 사람이 원희씨 되고 1983년도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제 정수님께서 보충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충 설명이 아니라 다른 회견문만 읽어서 자, 1983년 족보에서부터 진수공의 4분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걸 바꿨어요? 이름을 이 사람들이. 1983년 족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병루, 병창, 병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병상이라는 사람은 병돈으로 이름을 바꿨고 병로라는 사람은 그대로 쓰고 병창이라는 분은 병으로 바꿨고 병구라는 공은 병효로 바꿨어요. 근데 83년 부부에는 그들의 아드님과 현신이고 83년 족보에는 국신으로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없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큰아들이 복신을 계좌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세신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873년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네들이 1983년도에 우리 1920년도에 족보를 만들 때 이미 이때부터 작업을 해 들어간 겁니다. 그 선조들이. 틀림없이 여기 원손이 없으니 우리가 이걸 해서 이 많은 재산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계산을 그때부터 해서 1983년도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저기를 했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제 사견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김영준 정선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워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 재산이 종계가 다 남한테 저 사람들이 저는 경직김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씨도 아니고 그냥 김씨인데 그 동네 살면서 엉거저 해갖고 들어와갖고 지금 종친회에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경직김씨 국수종중 문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혼자서 다 자주기 힘들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